술자리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제대로 섞지 않던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면 갑자기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말이야, 진짜 속마음을 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평소 절대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쏟아내죠. 그런데 이상한 건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 술 먹으니까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술이 사람을 솔직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고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행동에는 생각보다 계산적인 면이 숨어 있습니다. 술을 핑계로 진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방패막이를 준비해 놓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말에 불쾌해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지면 아, 내가 취해서 그랬나 봐. 기억도 잘 안 나라고 발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대부분은 기억납니다. 다만 책임지기 싫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평소에 속마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술은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술 한 잔으로 자신의 진심을 포장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해 놓고 상대방에게는 진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술자리에서 진심을 털어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술만 마시면 또 다른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놓죠. 그러면서도 평소에는 여전히 그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감정적 욕구는 해소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는 감정적 부담을 떠넘기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기억 안 난다며 도망갈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런 일방적인 관계 구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봅니다. 평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하던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사실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라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 불만이었던 것들, 개인적인 조언들, 때로는 회사 내부 사정까지 털어놓죠. 이런 순간에 듣는 사람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다음 날 출근했을 때입니다. 그 상사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듯 다시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돌아가 있거든요. 이때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제 그 진심 어린 이야기들은 뭐였을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계가 달라져야 하는 건가? 아니면 없었던 일로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술을 핑계로 진심을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감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자신은 술 덕분에 속이 시원해졌지만 듣는 사람은 그 무거운 이야기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도 명확한 맥락이나 해결책 없이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술자리에서는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가릴 것 있어? 라고 하면서 친밀감을 강요하죠. 하지만 맨정신일 때는 그런 친밀감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될지, 어떤 부담을 느낄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심지어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장 교묘한 건 감정적 조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너는 왜 그렇게 차갑게 반응해? 라며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고백을 상대방의 의무로 둔갑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일방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함만 드러내놓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친밀감이 아니라 감정적 기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정 표현을 약함이나 미숙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공감받고 싶어 하죠. 평소에 이런 욕구를 억누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술은 마치 허가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술에 취했으니까 감정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의 감정 표현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매개로 한 대화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듣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고백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의 헛소리로 넘겨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고백이 개인적인 상처나 불만에 관한 것이라면 듣는 사람은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도움을 주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좀 감정적이긴 하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예방선을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먼저 고백하면 상대방이 비판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내가 이미 내 문제를 인정했으니까 너는 뭐라고 할 수 없어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결국 약점 고백조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셈이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술자리에서의 고백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내 진심을 보여줬어라는 식으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고백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만큼 솔직하지 않아라며 은근히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술의 힘을 빌려서 말했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맨정신에서 같은 수준의 솔직함을 요구하는 모순을 보이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술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자신만의 규칙으로 관계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언제든지 취해서 그랬다고 발뺄 수 있는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진지한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일방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에만 집중할 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는 관심이 없죠. 심지어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함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듣는 사람이
어제 그 이야기 말인데 라고 꺼내려고 하면 아, 그게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네라고 회피해버립니다. 결국 진지한 대화를 원하는 쪽은 상대방이 되어버리고 처음 고백을 했던 사람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지속되면 건전한 소통은 불가능해집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주기만 하는 불균형한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패턴이 다른 관계에도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정상적인 소통 방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평상시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능력도 퇴화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걸까요? 그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평상시에 자신의 진심을 말했다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말하면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해도 술 때문이었어라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죠. 상처받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적 욕구는 해소하려는 일종의 보험 정책인 셈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술이라는 핑계가 있어야만 인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죠. 하지만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또다시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들은 그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먼저 술자리에서 나온 무거운 고백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맨정신일 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맨정신일 때도 그 이야기를 꺼낼 것이고 단순히 술 취한 상태에서 한 말이었다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짜 소통과 가짜 소통을 구분할 수 있죠. 또한 술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감정적 친밀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룻밤의 고백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관심과 배려가 훨씬 의미 있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어제 그 이야기 기억 안 난다고 하면서 회피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기억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소모시킬 뿐입니다. 대신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나 가벼운 친구 관계 정도로 선을 그어두고 깊은 감정적 교류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죠. 이런 선택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잘못된 소통 패턴에 말려들어서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건전하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그들의 소통 방식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신의 패턴을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혹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술자리에서만 진심을 말하고 평상시에는 감정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평상시 소통 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고마워라고 바로 표현해 보세요. 서운한 일이 있을 때도 좀 서운했어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시고요.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굳이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술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완벽하게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서툴게 표현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조차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나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국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소통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신,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말에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상대방이 자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절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에만 집중할 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태도는 결국 이기적인 것입니다. 건전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적 부담을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기만 하는 구조는 지속될 수 없어요. 균형이 무너진 관계는 결국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도 소중하고 그것을 건전한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의 패턴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개인적인 고백을 받았을 때 이 이야기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둘 다 취해 있으니까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술 먹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들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여러분만 피곤해집니다. 상대방은 다음날 깔끔하게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만 그 무거운 이야기를 혼자 안고 있게 되거든요. 특히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사가 술자리에서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나 회사에 대한 불만들을 업무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여러분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여러분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의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술 없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라면 맨정신에서도 그런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술이 있어야만 솔직해질 수 있다는 사람들은 결국 그 정도의 관계일 뿐입니다. 깊은 신뢰나 친밀감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술자리 고백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구나, 힘들었겠다는 정도의 공감만 보여주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더 구체적인 조언이나 깊은 반응을 요구한다면 지금은 술을 마신 상태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하자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성숙한 대응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인 고백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음 날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결국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모든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패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들에게 술은 마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딱딱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 표출을 상호적인 소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음주 문화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술이 들어가면 인간미가 나온다. 진짜 속마음은 취했을 때 나온다는 식의 통념들이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인간미는 술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따뜻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죠. 술이 있어야만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결국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진심이라면 맨정신일 때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이런 논리로 따지면 결국 평상시의 모든 대화가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진심은 술의 도움 없이도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술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상시에도 가벼운 감정 표현을 격려해 주세요. 오늘 피곤해 보인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일상적인 관심 표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소통들이 쌓이면 굳이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런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내일 커피 마시면서 다시 들려줄래? 라고 제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건전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심이었던 사람이라면 맨정신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할 의향을 보일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려심을 가지고 접근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술자리에서만 감정을 쏟아내고 평상시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전하지 못한 관계에 낭비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상호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어요. 특히 직장이나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개인적인 감정 교류는 최소화하는 거죠. 어제 술자리 이야기 말인데라고 상대방이 꺼내면 어제는 다들 많이 취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넘어가자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편해집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욕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술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버려요. 대신 다음 날부터는 평상시와 똑같이 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라고 물어도 어제는 많이 취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응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편한 방법이거든요.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소통 방식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술의 힘을 빌려야만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부터요. 화가 날 때도 나중에 술자리에서 털어놓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정중하게 표현해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들이 쌓이면 굳이 술의 도움 없이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토대가 되는 거죠. 진정한 용기는 술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정신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진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겁한 소통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술이라는 안전망을 준비해 놓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진지한 반응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감정 토로와 책임 회피의 반복일 뿐이니까요. 건전한 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패턴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혹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술의 힘을 빌려야만 진심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맨정신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부담을 고려하고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어야 하죠. 술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결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솔하게 다가가려는 용기가 있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술자리의 일시적인 친밀감에 속지 마시고 평상시에 일관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관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건전한 경계선의 중요성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욕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선을 긋고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더 성숙한 소통 방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술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연스럽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훨씬 건전하고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완전히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그들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만 솔직해지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들과의 건전한 관계 맺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술 없이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더는 술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